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혼자 인사해서 깜짝 놀라셨죠? 하슈바님이 너무 바쁘십니다. 제가 뭐 임장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슈바님이 본업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본업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최근에 또 더 바쁘셔가지고 오늘 부득이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촬영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부득이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식이 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 또 대선전이고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식이 많이 없이 잠잠한 것 같습니다. 잠잠한 것 같은데 의외로 요즘 재개발이나 이 부동산 거래는 스물스물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동산에도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해서 스물스물 좀 거래가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춤하고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금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 뭐 대선 끝나고 한번 고민해보자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럴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야 1구역 소식인데 재개발 단계로 보면 그렇게 큰 소식은 아닙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릴 만한 큰 소식은 아닌데 제가 왜 이 소식을 알려드리냐 하면 재개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이라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 가야 1구역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가야 1구역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나오고 이주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철거 들어가는데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가야 1구역이 설계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설계를 전부 다 바꿔서 평형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새로 이제 평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1월에 사업 시행인가 그 변경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변경인가가 나서 조합원들이 이제 새로 평형 신청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시공사랑 조합에서 의견이 지금 갈리는 게, 시공사는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더 올려라.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물론 가야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비중이 작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더 올려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도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무한정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없으니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올려라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당연히 조합에서는 못 올린다, 우리 조합원 분양가 못 올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조감도입니다. 이 가야 1구역 지금 현재 조감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카이 브릿지가 보이시죠?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데 시공사에서 스카이 브릿지 이거를 만약에 빼면은 조합원 분양가를 안 올려도 된다,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낮출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현재 곡선으로 돼 있는 거를 직선으로 또 바꾸면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을 해라. 조합에서는 이제 의견이 나뉘죠. 스카이 브릿지를 뺄 수 없다, 스카이 브릿지 이거를 빼면 분양 흥행이 좀 저조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이거 빼도 상관없다, 공사비를 낮추고 조분가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조합에서는 당연히 이런 큰 결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설명회가 내일이네요. 내일. 예, 보시면 5월 13일 날 설명회를 해서 1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그대로 간다, 2안은 곡선을 직선으로 바꾼다, 3안은 그냥 아예 뺀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이런 설명이라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하고 조합원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의견을 여쭤볼 겁니다. 여쭤봐서 이게 정해진 다음에 분양 신청을 새로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략적인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향후 일정에서 9월에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하겠다 이래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재개발은 변수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딱딱딱딱 안 된다.
그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계략적인 겁니다. 9월에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현재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개발이라는 게 워낙 이해관계도 많고 해야 될 업무도 많고 연관돼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개라도 비극거리면 밀리게 되고 또 밀리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개발은 절대 입주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재개발 구역을 사서 이맘때면 내가 입주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재개발은 항상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가야 1구역 제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3분 정도 거래를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주가 거의 다 됐고 철거를 하고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딱 돼야지 내가 입주를 할 수 있고 이 시기에 내가 꼭 입주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가야 1구역을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고 이분들도 저랑 이제 거래를 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 모든 이벤트나 모든 일정에 대해서 다 도와드리겠다. 계속 케어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단은 예정으로 3월에 조합은 재분양 신청을 할 것 같으니까 조합에서 뭐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재분양 신청 관련된 자료가 오면 들고 찾아오시라. 그러면 어느 평형이 좋은지 그런 거를 상담해드리겠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3월이라고 하지만 밀릴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라. 언제 될지 모른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인드가 다 되셨고 재개발은 항상 이런 변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을 입주를 하는데 야, 저 조감도를 보니까 스카이 브릿지 멋지고 조감도가 굉장히 멋지네. 저런 아파트에 진짜 살고 싶네. 그런 마음으로 재개발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도 뭐 결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조합원들이 스카이 브릿지 빼자, 우리 조합원 분양가 싸게 해서 가자, 그렇게 막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브릿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항상 바뀐다. 제가 이거는 사실 음장 영상이나 주간 방송이나 각종 영상에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스카이 브릿지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항상 영상에서 얘기합니다. 고급화 이런 거 별 의미 없다. 외관 특화 별로 의미 없다. 항상 입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렴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크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가야 1구역에 브릿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거나 브릿지가 없다고 분양할 사람이 분양 안 하거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브릿지가 없어지면 분양가를 조금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예로 제가 이거는 뭐 일반 영상이라서 아파트 이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운동 남천에 보면 10년 훨씬 이전에 분양한 그런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중간에 브릿지가 있고 하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브릿지를 넣고 뭐 특화를 하고 고급화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쌌습니다. 분양가가 비쌌는데 그 분양가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시세가 계속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쌌으니까 계속 정체가 된 거죠. 그래서 고급화 이런 것보다 입지, 그 다음에 과연 이 가격이 매력적인가, 메리트가 있는가,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 가야 1구역, 뭐 브릿지, 뭐 이거 없애는 거를 뭐 투표한다,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절대 제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간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고 이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할 거 몇 개 공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사직 3구역입니다. 사직 3구역. 사직 3구역이고, 사직 3구역은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알려드렸는데, 사직역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직역 붙어 있는 입지이고, 사직 롯데캐슬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자, 무슨 소식이냐? 시공사 입찰 선정 공고가 떴습니다. 예, 여기도 시공사 선정이 들어간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사직 일대에 재개발이 몇 개 있는데 사직 2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돼서 레미안이죠. 레미안으로 됐고
그 바로 앞에 사직 롯데가 있는데 과연 사직 3구역은 그러면 어느 시공사가 여기를 들고 갈지 참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사직 3구역도 이렇게 시공사 선정 입찰이 들어갔고 만약에 시공사 선정이 됐다,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 하면 그 소식은 또 주간 소식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대우마리나, 일명 대마를 하죠. 대우마리나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재건축 단계로 보면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돼.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됐다. 이런 거라서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인데 그 옆에 경남마리나도 있고, 그게 대마, 경마 이라 하는데 예전에 상승장 때 19년, 20년, 21년 이 상승장 때 대마, 경마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그때는 상승장이었으니까 대우마리나, 경남마리나 엄청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고 하니까 그런 이슈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했는데 그때도 재건축한다, 재건축한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시간이 흘러 이제 드디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조합이 설립된 게 아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야 1구역도 그렇고 대우마리나 소식도 그렇고 재개발은 항상 변수가 많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대우마리나 경남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개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겼다. 그러면 완전 초기지 않습니까? 완전 초기인데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경험이 많이 없으신 특히 군인이 분들은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는 줄 알고 자세히 모르시니까 재건축이 시작된다. 아, 그러면 이제 곧 새 아파트 지어지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예, 그분들이 내가 이 입지에 새 아파트 딱 세우면 정말 살기 좋으니까 내가 이거를 매수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 되면 입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먹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절대로 입주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를 내가 투자로 샀다 하시면 이거를 끝까지 재건축이 다 될 때까지 지켜본다. 그런 마음보다도 중간중간에 상승장이 오거나 이 해당 구역에 엄청 호재가 있어서 갑자기 가격이 막 상승하고 떴다 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내가 입주하려고 마음먹는 것보다 그냥 자산을 불린다. 이거를 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번다. 자산을 증식시킨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지금 분양했거나 착공했거나 곧 입주할 그런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고 투자랑 실거주는 항상 별개로 생각해라.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혼자 좀 어색하지만 근데 제가 사실 멤버십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은 워낙 하슈바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멤버십은 저 혼자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구독자분들은 어색하시겠죠. 어색하시겠는데 저는 몇 달째 계속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혼자 일단은 진행을 해봤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일반 영상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언제든지 대답을 드리겠고 더 알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상담도 한번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드립니다. 내가 당장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 하셔도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셔도 언제든지 오시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상담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할딱소장이라는 채널이 구독자가 작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제가 해온 그런 게 있어서 광고가 조금 들어옵니다. 광고가 들어오는데 광고가 들어오는 분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광고가 들어오면 사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런 게 힘듭니다.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없는데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안 찍냐? 우리 뭐 분양권이 우리 아파트가 엄청 좋은데 왜 안 찍냐? 그렇게 반론을 좀 제기하시고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상대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고 저도 마음도 편치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자 소장 채널은 절대로 광고 협찬 안 받습니다. 광고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저한테 뭐 광고 의뢰, 광고 문의 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아파트도 절대로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휴가 소식을 마치고 자, 다음 주에는 많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